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단순 승인이라는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속의 승인 포기 일반론에 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상속의 이제 단순 승인 파트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1025조 조문을 봅시다. 단순 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자, 의에서 개념을 보세요. 단순 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상속 형태, 이거를 승인하는 것. 이걸 이제 단순 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순 승인에 의해서 비로소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법적 효과는 이미 발생을 하고요.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에 따른 법적 효과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제한 없이 승인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단순 승인의 방법인데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단순 승인 사유들도 있죠. 자, 그다음 이제 3번에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자, 상속 재산이 제한 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결과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은 상속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고유 재산을 가지고도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단순 승인의 효과가 확정이 되면은 한정 승인 또는 포기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 한정 승인의 요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니은해 보세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거나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에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은 상속 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 승인이 특별 한정 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숫자 2번에 법정 단순 승인의 사유, 이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2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1026조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될 조문입니다.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에 따른 법적 효과를 상속인이 감수하겠다라는 뜻이 표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승인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호입니다. 상속인이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이럴 때에도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3호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상속 재산을 부정 소비하거나 혹은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자, 이럴 때에는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가 생깁니다. 자, 1027조를 보세요. 자, 법정 단순 승인의 예외인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이후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3호 사유가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그 다음에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그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지 상속 포기자를 다시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사유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자, 동그라미 1번의 처분행위의 개념을 보세요. 처분행위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든 전부에 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처분행위의 내용이 사실적 행위이냐 아니면 법률 행위냐라는 것도 불문합니다. 다만 상속 승인의 효과가 생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이기 위해 가지고는 상속인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사실과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처분행위를 해야 됩니다. 즉 상속의 효과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그래야 처분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상속의 효과를 감수하려는 의사 이게 포함된 행위여야지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처분행위를 했다면 단순 승인 의제 효과는 처분행위를 한 공동상속인에게만 당연히 미쳐지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양가로 미음입니다.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전에 한 처분행위일 때에만 1026조 1호의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면은 이때는 1026조 3호에 해당해야지만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즉 부정소비나 아니면은 이제 부정소비, 은닉 등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기억해 보세요.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법정 단순 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한정 승인 또는 포기 전의 처분행위에 한정됩니다. 한정 승인 또는 포기 후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 승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해 보세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는데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리 심판 고지에 의해서 상속 포기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면은 상속 포기 전의 상속 재산 처분이 되고 상속 재산 처분은 상속의 단순 승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속의 단순 승인이 있고 난 이후에는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포기는 무효,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처분행위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들을 봅시다. 자,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데 상속인이 그 변제 충당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행위, 변제 행위가 되겠죠. 일종의 이제 변제 행위. 변제 행위. 요거는 상속의 효과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표명이 된 상속재산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추심, 상속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그 다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런 것들은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에 상속 등기를 경유했다라고 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상속재산인 주권이나 공유물에 반환 청구를 했다. 이 보존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되는 상속재산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이나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은 이때는 이제 이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을 부정하게 소비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 한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고려 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채로 고려 기간이 도가되었습니다. 승인 포기 기간이 도가되면은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에 한정 승인 포기 후에 상속 재산 은닉, 부정 소비,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자, 동그라미 1번의 은닉 등의 의미를 보세요. 자, 상속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요걸 은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의 부정 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단순 승인에 관한 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 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 재산을 은닉해서 상속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서 상속 재산을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행위가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되는 경우는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한 자로 국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 포기자의 경우에는 재산 목록 작성 의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포기자가 필요 없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 목록에 어떤 재산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의 경우에만 재산 목록 작성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의 경우에 이제 국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에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 대금을 우선 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어요. 이거를 부정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상속 채권자를 해야 할 의도로 상속 재산을 써서 없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법정 단순 승인의 예외인데 상속 포기 후에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은 1026조 3호의 법정 단순 승인의 효과는 배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1026조 3호의 법정 단순 승인 의제 효과는 배제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정 단순 승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속의 이제 단순 승인 제도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법정 단순 승인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단순 승인에 관해서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